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20분입니다. 어제 외출하고 들어와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더니 이렇게 새벽에 깼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한창 돌아가고 있어요. S&P 500, 나스닥 상승 중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7%씩이나 상승했습니다. 5시 마감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또다시 액면 분할 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2000년 8월쯤에 액면 분할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또 액면 분할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또 중국의 니오도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가가 한동안 많이 빠졌다가 다시 상승했죠. 미국의 상장 기업들의 이 자사주 매입이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많은 금액들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잖아요. 상장 주식수가. 그래서 주가 부양 효과를 냅니다.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수 이런 걸 토대로 평가하는 주당 순이익 있죠. EPS. 분기별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 수익 비율, PER 나오죠. 매출, 주당 순이익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죠.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자사주 매입이 배당금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은 미국의 주식시장을 전 세계 아마 어디든지 못 따라갈 것입니다. 가장 투명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 긴축 움직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계속 겹쳤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죠.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자사주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평가되겠다고 생각을 안 하면 자사주 매입 안 하죠. 저평가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매출 계속 늘어나요. 순이익도 늘어나요.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긴축 이 금리 올라가죠. 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침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가격이 많이 빠졌어요. 회사의 성장성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서 S&P 500 지수 또 중소형주 러셀 지수 여기에 포함된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약 390조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20조 정도 자사주 매수를 했어요. 그거와 비교하면 작년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예요. 이 같은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 다음 달 4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발표가 아마 자사주 매입한다는 발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 요인에 아주 큰 작용을 하게 되겠죠. 아마존 이달 초에 10년 만에 약 12조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또 GE 제너럴 일렉트릭도 3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일본의 완성차 업체 일본의 1등 토요타 또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얼마 전에 알리바바 30조 자사주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또 미국 반도체 기업 AMD 역시 최근에 8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애플도 지난해에 100조 원 이상의 자사주를 사들였어요. 100조.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라고 치면 지금 400조 따지면 삼성전자 규모의 4분의 1을 자사주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주가는 170달러까지 우상향했었습니다.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한 기업이 늘면서 자사주 매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초 대비 S&P 500 지수 몇 퍼센트 빠졌죠? 13% 빠졌어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5% 이렇게 빠졌다가 요즘 다시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죠. 현재는 한 5% 정도
하락한 상태예요. S&P 500 지수가 1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한 5.3%, 한 5%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국내 주식시장은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소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안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통과가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퇴직 위로금 이런 걸 상향 조정합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임원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보상금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추가하는 시기예요.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주를 무시하는 한국 그런 기업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미국 투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하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과거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못했었죠. 아주 힘들었었죠. 지금은 원화로 똑같이 국내도 상장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 현대차, 삼성전자 매수하듯이 원화로 그대로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 주식시장 돌아가는 시간에 얼마든지 원화로 미국의 주식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해외 투자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 기사도 하나 보면 군인공제회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 3,483억 원 달성. 국내에서만 투자하면 이렇게 달성을 못해요. 총자산 14조 원대. 해외 투자 활성화 추진. 당연히 해외 투자 점점 활성화가 되죠. 지난해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최대 수익을 올렸으니 앞으로 해외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까지 해외 투자, 국내 투자 비중을 35대 15로 가져간다고. 그러니 국내 투자보다 2배 이상을 해외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투자 거의 대부분이 미국이죠. 또 얼마 전에 물적 분할,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물적 분할 얘기. 그 대표적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물적 분할이 되면 그동안 사업을 했던 그 부분, 아주 알짜 부분이 다른 법인으로 새로 만들어서 이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지분 구조로만 남는 거예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 배터리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미 법인화돼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원래 사업을 하던 입장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힘이 약해지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LG화학은 이제 더 이상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니에요. 2차전지에 투자하게 되면 LG화학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화학회사로 남게 됩니다. 대부분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기존의 핵심 사업을 따로 떼어내게 돼요. 물적 분할을 하면 그전에 사업 잘 안 됐던 걸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알짜를 떼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투자 중인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국내 종목 가지고 아무리 종목 분석을 하고 매출, 분기별 매출 보고 순이익 보고 또 예상 이익 성장률 같은 거 보고 PER 보고 EPS 뭐 여러 가지를 다 본다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렇게 주주 친화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알짜 사업 같은 경우 LG화학뿐만 아니에요. 물적 분할 앞으로도 계속합니다. 어떤 회사든지 사업 알짜가 있으면 또 떼어내요. 그것은 대주주한테, 회사 주인한테만 좋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 기회에 이런 회사들이 현금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 상승에 큰 요인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